코스피 8천 미쳤다고 이야기할 때 노무라는 코스피 8천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피 8천 간다고 하니까 댓글창이 난리 났습니다. 미쳤냐? 거품이다. 휴망회로 돌리지 마라. 욕합니다. 근데 노무라 욕 먹을 만도 합니다. 원래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노무라 구라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대중이 욕할 때 또 진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노무라가 왜 8천 구라를 외쳤는지 그 이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노무라는 그냥 질러본 게 아닙니다. 다른 정권사도 아니고 왜 노무라는 그랬을까요? 노무라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노무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네 가지 이유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유가 정말 시장에서 실현이 된다면 코스피 8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무라가 8천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노무리 믿으면 안 돼. 폭락 대비해라. 전문가의 탈선 도둑놈들. 노무라 질렀다가 틀린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무라가 이번에 무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무언가시 변했고 일본에서 그 일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먼저 폭발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걸 단숨에 벤치마킹해서 시장에 바로 적용했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 무언가 집중할 때 기가 막히게 집중하는 대중적인 집단 심리가 여기에 한몫 가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6,007점 넘보고 있으니까 다들 고점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 수십 번 들어도 여전히 언제 그랬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풀립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숫자 볼까요? 현재 코스피 PBR 1.3 수준입니다. 지수가 700 된다 해도 PBR 고작 2.1입니다. 옆 동네 대만 가권 지수 보세요. PBR 3.5입니다. 미국 S&P 500은 5.5 넘나들습니다. 8천 찍어도 우리는 대만 60%밖에 안 됩니다. 폼입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됐고 저평가라고 외쳤습니다. 저평가면 뭐합니까? 실제로 안 오르는데. 근데 노무라는 봤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을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싸게 그랬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지주사들 혼자서 다 해먹었습니다. 주주들은 호구였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주주들을 호구로 못 만들게 바꿔놨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은 10년 동안 준비해서 왔었고 이게 일본에서는 먼저 실행이 됐거든요. 노무라는 이걸 본 겁니다. 이제 정부가 이걸 실행하게 되면 순자산 PBR 3개국 변화는 자연스럽게 저평가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는 1년 전부터 정권사들은 먼저 나서서 이걸로 해먹었습니다. HBM 시장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3개사가 지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HBM 시장 구조를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사 독과점 공급주 구조를 보면 전 세계에서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단 3사뿐입니다. 중국이 범용 머물이 따라와도 HBM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심지어는 마이크론도 한 수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라가 EPS를 상향 전망했습니다. EPS 전망치를 4%에서 129%로 대폭 올렸습니다. 핵심 근거는 바로 AI 가속기 수요 폭발과 HBM 공급 부족입니다. 확인된 실적 팩트입니다. 실적이 폭발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쯤 되면 대한민국 지수의 핵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밀리고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정말 이유입니다. 노무라는 이걸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이 설계를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주의 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는 지주사의 오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먹었습니다. 일본에선 독하게 기업들을 옥죄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잘라버리겠다고 박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설계해서 하나씩 적용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버렸던 니케이가 30년의 잠을 깨고 일어난 겁니다. 한국의 밸류업, 그것이 바로 일본의 설계를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맞게 재설계해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신규 자사주 1년 내 강제 소각해라.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에 소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꼼수 원천 봉쇄합니다. 기존 자사주 6개월 내 정리해라. 이미 보유 중인 막대한 자사주 물량도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됩니다. 자사주 강제 소각법 법사위 소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으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걸 법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자사주 취득 기업이 남는 돈으로 시장 유통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법적 기한 내에 자사주 소각해야 됩니다. 총 주식 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치 상승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이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강제로 밀려서 올라갑니다. 예를 든다면 총 주식 10억 주인데 9.5억 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1조 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당 순이익은 5.3%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개인의 광기에 가까운 수급입니다. 노무라는 이것을 먼저 니케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일본의 신니시입니다. 지금 돈은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정말 과장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신니시의 판박인 거죠. 자,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전체 시장으로 바라보면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한 중입니다. 특히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종목으로 보면은 특정한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밸류업 수혜주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예탁금 100조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하단을 받쳐주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하단이 받쳐집니다. 은행 예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22조가 최근 1개월 이내에 순유출되었습니다. 이 돈 어디로 왔을까요? 바로 주가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맛있는 음식만 뷔페에서 먹는 것처럼 ETF만 골라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머니무버입니다. 그동안 놀고 있던 퇴직연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밖에 못 사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ETF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의 돈들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ETF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의 장기화입니다.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미국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를 누르는 하방 부담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HBM 인정 지연입니다. 엔비디아 인정이 추가 지연될 경우 코스피 상승 동력의 한 축인 반도체 실적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 경우 강한 압박이 걸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둔화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메모리 가격에 하락 현상이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상승 뒤에는 깊은 하락이 항상 있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결론 하나로 되겠습니다. 8천은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고 PBR 저평가가 입증이 됐고 그리고 법으로 PBR 저평가를 해소한 중입니다. 강제 소각법이 통과되고 구조적 자금이 유입된다면 코스피의 8천 무리가 아니라 정상의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강제 소각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PBR 저평가가 해소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십시오.